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은 울상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기간 100%의 예약률을 보였던 여수의 한 호텔. 프론트의 직원들이 예약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께서 오시는 고객님 수가 한 5분 이상이실까요? 네, 혹여 취소 원하실 경우 제가 이제 위약금 없이도 취소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22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숙박시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일까지는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했기 때문인데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숙박업소들은 울상입니다. 현재 한 20% 정도의 예약률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투숙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정부의 시책 발표에 의해서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좀 갑작스러운 그 발표에 인해서 좀 많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운영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운영 가능 시간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관광명소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은 이번 특별대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 역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10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 역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칙을 지키면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이 연말 모임 자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방역 지침이 강화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 동부 지역의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 이용도 제한됩니다. 여수시는 정부의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오동도 탐방로를 일시 폐쇄하고 특히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오동도 출입 자체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수 향일암과 향일암 일출광장 역시 31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와 광양시도 해맞이와 해넘이 관광명소 폐쇄 조치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와온과 화포해변, 구봉산 등의 입장을 제한하고 국가정원의 해맞이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뜸했던 고흥군의 농촌마을에서 한꺼번에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의 목사도 상당 기간 예배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고흥군 남양면 한 농촌마을의 교회 목사 A씨와 가족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인근 순천시의 모 교회 부목사 부부와 A씨의 접촉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었던 고흥군은 이번 첫 무더기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곧바로 현장 선별 진료소 4곳을 추가 설치했고 확진자가 다니던 6개 초중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관내 접촉자들에 대한 동선 파악과 전수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내 39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은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종교 행사, 회의, 모임 등을 금지하여 집단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고흥적 코로나19 확진으로 순천권도 또다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 3명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모 교회 부목사가 증세 발현 이후에도 예배를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교회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감염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날 확진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고흥분인데 최초 증상 발현일이 순천 확진자보다 한 이틀이나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초 감염자를 고흥 확진자로 추정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적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농어촌 지역까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연말 연시 감염병에 대한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감염병의 안전지대여야 할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첫 감염자가 시설 종사자들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의료인과 요양시설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환자와 요양보호사, 직원 등 무더기 감염 사태를 불러온 광주 에버그린 요양원과 화순의 재활요양병원. 일부 병동이 집단 통제되면서 환자를 치료하기는커녕 병원 업무 자체가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직원이 좀 이상이 좀 있으면 안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야간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늦어야 되니까. 코로나19 안심병원이라는 광주 기독병원과 지역 최대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도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응급실과 병동이 일시에 폐쇄되는 등 의료 공백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쇠약한 환자들이 입원한 경우가 많다 보니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이 코로나에 뚫릴 경우 그만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특히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면회나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됐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기관 종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됐고 기관의 방역망은 허술하게 뚫렸습니다. 광주시는 종사자들에게 외부 활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나 전라북도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지회가 어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3명의 노동자가 업무 중에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최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11일 차기 CEO로 내정돼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후보자의 측근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교통 편의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2,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광주 전남 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38곳을 점검한 결과 여수산단 입주업체 등 31개 사업장에서 3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변경 허가, 신고 미이행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검사 미이행과 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8년 여수의 자택에서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숨지자 냉동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41살 A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다른 두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도 확인해 아동 방임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비 보조 사업이나 정부 보조 사업이라면 지자체들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지방비를 더해서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 없이 적지 않은 지방비만 소모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위해 개발된 배설 케어 로봇.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국비와 시비 등 7억 원을 들여 모두 60여 대가 제작돼 보급됐습니다. 그러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절반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시범 사업이나 할 때는 다 긍정적인데 왜 실제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 직원들의 의욕만 앞서고 어떤 검증되지 않는 공모사업을 따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국비에 맞춰 시비 역시 투입된 사업인 만큼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각 상임위가 있으니까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의회하고 보조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자 국비가 확보됐더라도 절차나 타당성이 부적절하면 자체 예산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게 최근 시의회 분위기.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후속 조치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를 축적하고 성과를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2년 동안 광양시가 확보한 국가 보조금은 모두 2천여억 원.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업 선정에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 재정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이어 지난 21일 고분양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동북권 3개 시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는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앞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보증서를 제출할 때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사전 심사가 의무화됩니다.